칭찬이 오래만 춤추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 제목 들어보셨죠? 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지은이는 몰라도 책 제목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범고래를 조련사가 길을 들여서 쇼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바다의 포식자인 범고래가 어떻게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그 쇼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조련을 했길래 저 무시무시한 바다의 포식자가 저렇게 인간들 앞에서 재롱을 피울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를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변화에 끼치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반응이 없던 능력을 생기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잘못을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인생, 좀 더 그 능력과 자질이 많은 사람으로, 자녀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다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은 잘하는 것을 발견해서 긍정적으로 키워줌으로써 춤추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안 되는 부분을 고쳐서 좋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서 무한한 잠재력을 키울 것인가. 근데 세상이 이제 점점 밝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칭찬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좀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나.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막 뿌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 다 좋은데 이것 좀 고쳐. 이러면은 다 좋은데보다 이것 좀 고쳐가 어때요? 마음에 꽂힙니다. 마음에 꽂혀가지고 자꾸만 그것이 되뇌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위축돼요. 내가 이걸 좀 잘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구나.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정 어린 충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옛날인 것 같아요.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애정 어린 충고라는 것은. 애정 어린 칭찬을 원하지, 애정 어린 충고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근데 막상 그렇게 충고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변할 줄 알고 막 해봤는데, 제가 40평생 살아보니까 안 변해요. 기질이라는 게 있고, 소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 어린 충고는 약간 접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제가 또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칭찬받고 자란 아이하고, 충고받고 자란 아이가 낯빛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키 여행 가면은 끝날 맛있는 거 사주죠. 왜? 기억이 마지막이 잘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가지고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항상 마지막인 시점, 이거를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별명이 빨간 펜이라더라고요. 빨간 펜. 직장에서 직원들이 서류만 갖고 오면 빨간 펜 갖고 칙칙칙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거의 분홍펜에 가까워. 이렇게 딱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그냥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
내 스타일이 안 맞다라는 것 때문에 빨간 펜을 들고 이렇게 서류를 막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썩 사람을 능력을 키우거나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마음이 내가 불편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애정으로 지적한 경우가 많았어요. 애정으로. 그렇게 어떠하나 은근히 남들 못 보는 거를 나는 볼 수 있어. 내 눈엔 착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비판적인 시각이 좋은 시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 못 보는 무딘 감각으로 보는 것에 나는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잘 받고 그것을 애정 어리게 충고를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나는 아무리 애정 어린 충고라도 난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애정 어린 충고 하지 마세요. 안 변해요. 뭐가 사람을 변하게 하느냐? 안에서 뭔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하고 긍정적인 잘한다면 막 없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야. 제가 밴쿠버요. 막 없던 능력이 막 생기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저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없던 능력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볼 때나 남을 볼 때나 이 칭찬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그리스인이래요. 그리스는 인권을 되게 존중하고 민주주의가 발생한 나라 아니에요? 특히나 그리스 수도인가? 아테네에 가보면은 도시 어느 곳에서도 아테나 신전이 보이거든요. 아테나 신전. 아테나 신을 모셔놓은 아테네 신전. 아테나가 누구예요? 지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아테나 신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늘 보다 나은 인생. 정말 지혜를 사랑하면서 살아온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들이 터득해가지고 삶 속에 되어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행복하고 춤출 수 있었겠죠. 근데 또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이 긍정적 반응이 무생물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밝힌 책이 나왔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병에다가 감사합니다 써붙이면은 멋있는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고 미워해, 증오해 이런 이 모양이 막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게 해주는 말들이 긍정적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칭찬이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사람들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이 고래 춤추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칭찬이 나를 춤추게 한다는 사실 자꾸 까먹는 거예요. 칭찬이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도 춤추게 하고 사회자도 춤추게 하고 할아버지도 춤추게 하고 우리 청년들도 춤추게 하고 자녀도 춤추게 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 우리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뻐해주면 그 사랑으로 커나요. 사랑.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동물, 무생물까지 칭찬이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까먹지 맙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누구 거를 까먹느냐면은 집안의 가장 거. 집안의 가장은 당연히 잘 하려니 또는 보스, 윗사람, 그죠? 하려니 해가지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생략해버려요. 그런데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녀랄까, 배우자랄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생략해요. 뭐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칭찬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칭찬은커녕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이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저도
저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춥니다. 칭찬이 필요해요. 그래서 칭찬은 노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게 칭찬뿐만이 아니에요. 관심, 그 다음에 경청, 얘기 잘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공감, 수긍해주는 거. 나 뭐 하고 싶은데 막 기분 좋게 나 뭐 하고 싶어 막 이러면은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려고 물어보러 오면은 무조건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이미 마음 먹었어요. 이 마음 먹어가지고 내가 동의를 해주건 안 해주건 그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의해주면 기쁘게 할 것이고 내가 동의를 안 해주면 김 빠지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인생에 김 자꾸 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인생 바로 김 빠져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유상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정말 관심과 경청과 공감과 칭찬 이것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경청과 공감과 칭찬이 흔해요? 부족해요? 좀 부족해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무님은 가가지고 교도님들께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자주 걸고 일단 말하고 싶은 거 좀 많이 들어주세요. 얘기 좀 많이 들어주세요. 이민자들의 삶은 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 좀 잘 들어주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많이 들어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 할 데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할 데가 별로 없고 또 기회가 없고 또 하려면 좀 뻘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공감과 경청과 칭찬을 많이 못 듣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다들 삶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갖고 남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공감해주는 것은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보살펴주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핵가족화되고 세상이 급변하고 그러니까 적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른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인간적인 감성적인 사랑과 이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려면은 표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잘한다 기분 좋잖아요. 잘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50대 부부가 서로 말을 잘 안 하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표현이 배우자가 남편이 부인을 소 다 뻗으시 않고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럼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공감과 경청과 칭찬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칭찬에 춤추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고 내가 춤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남을 많이 칭찬하라. 일단 먼저 주라 이거 인과아니에요, 인과.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때 바로바로 칭찬하는 거예요. 약간 오버해도 돼요. 너무 잘했어. 너무 고마워.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버해서라도 그때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칭찬해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 이것도 좋잖아요. 하지만 나는 네가 참 다정해서 참 좋아. 넌 내 마음을 참 잘 알아줘서 참 좋아. 넌 피아노를 잘 쳐줘서 좋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맛있는 걸 해줘서 좋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다양하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난 네가 좋아. 이러면 한마디면 뜻 끝나잖아요. 근데 나는 너가 부지런해서 좋아. 이렇게 살림을 잘 살아줘서 좋아. 나를 잘 챙겨서 좋아.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사사건건 칭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을 먼저 그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 참 많이 해요. 나 이거 참 잘했지. 이러면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 나 이거 진짜 잘했지. 약간 시큰둥. 뭐 좋아해도 이렇게 해요. 근데 나 이거 했는데 어때? 이러면 좋아 이러고 나 이거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야 이대로도 충분해. 예를 들어 난 내가 너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너 이뻐 이래요. 근데 나 이쁘지 그럼 안 이뻐. 근데 난 진짜 좀 예쁘고 싶어. 키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 너 충분히 커. 너 충분히 예뻐. 이런 게 날아오거든요. 멘트가.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조금 겸허한 것이 칭찬을 부르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존재감. 뭐 존재감이 있니 없니 그런 표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존재감을 느끼기로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 앞에서 내가 살짝만 낮춰주면은 자기가 살짝 존재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각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막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시내 나가가지고 그 신용카드 돈 없어가지고 빌려서 끊었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국에 와가지고 영어 중에 제일 잘해야 되는 영어 하나가 help me. please help me. 어디 가가지고 저 파이브랑 뭐 문제 생기는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please help me. I need your help. help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은 굉장히 성심성의껏 도와줘. 근데 내가 아는 척 해가지고 뭐 내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실수하는 일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헬프미 하면 좀 귀찮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어때요? 마음이 되게 기뻐요. 막 해주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것이 상대의 관심과 공감과 칭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던 칭찬도 만들어갖고 불러일으켜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스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기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나 너무나 배고픈데 빵이 한 개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배고프다 빵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빵을 딱 잘라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절대 혼자 먹어도 안 되고 남 다 줘도 안 돼요. 딱 나눠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내 스스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행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어요. 저희 집에 방이 많잖아요. 너무 좋아요. 베이컨시 또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 여백이 있다라는 거. 우리 집 땅도 넓잖아요. 땅도 넓고 방도 많아서 너무 좋아요. 누구나 아니죠. 저 사람 가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온다고 했을 때 내어줄 수 있는 방이 있다라는 게 받는 사람도 너무나 행복하고 저도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아요. 인생이 그렇게 여백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삶 자체가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 막 하고 막 일도 순서를 못 잡으면 뭐 일 하나 하면서도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분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혜를 가지면 일의 순서도 잡히고 불필요한 잡념을 안 끌이고 그러면은 삶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에너지에 여백이 생기죠. 내 에너지에 여백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봐도 내가 바쁘면 내 머리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하지만 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면 남들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른 사람 것들이 감지가 돼요. 다른 사람들께 감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감도 해줄 수 있고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먼저 감사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가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미세한 변화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바로바로 체크해가지고 그때 칭찬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춤을 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의 마음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 감동 많이 받아요. 꼭 큰 거여서가 아니고 큰 거, 좋은 거, 귀한 거 이런 걸 줘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죠. 좋긴 좋지만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조그만 것에서 우리들은 감동을 잘 받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잘 받느냐?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데서 큰 감동이 와요. 생각해보세요. 다이아몬드 받을 땐 좋아요. 그거 돌이잖아. 몇통 나중에 이제 잊어버려요. 그렇지만은 그 다이아몬드 가치만큼 되는 사람 마음 움직이는 사소한 거를 쪼개서 자주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행복하면 어떻게 한다고? 혼자서 쉬고 있다니까.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쉬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칭찬도 안 해주고 공감도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 잘한다 잘해. 저는 푼수예요. 그냥 인생 편하게 살기로 했어요. 저 푼수예요. 왜 푼수인지 아세요? 그냥 설교 동영상 맨날 녹화하잖아요. 보거든요. 잘 올라가는가? 근데 막 흡족해가지고 웃어요. 보면서 웃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잖아요. 책 교정 보잖아요. 읽을 때마다 감동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한테 나는 좀 풍수인가 봐. 어쩔 수 없어.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저는 그 성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없어도 제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동받고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삶이 그대를 속이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고 노여워하잖아요? 왜 남편은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나이가 쉽잖아요. 쉽고 그런데 잘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줘요. 특히나 한국 사람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구승경님 그걸 보면서 난 내가 예뻐서 좋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다 있어요. 우리 은타원님 요리해놓고요. 맛있어 막 이래요. 맨날 너무 맛있어 막 이러세요. 근데 제가 별론데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스스로도 이렇게 막 하시고 제가 거기에 또 탁 진짜 맛있어 이러면은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본인이 해놓고도 맨날 진짜 맛없어 막 이러면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근데 해놓고 맛있어 막 이렇게 하시면 보는 저도 행복하고
공감하는 저도 행복하고 그 말 듣는 은타오님도 행복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칭찬에는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심지어 이 무생물도 내가 칭찬하는 것에 춤춘다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칭찬 안 해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칭찬하고 감동하고 만족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춤추는 삶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도 춤추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가꾸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